안녕 여러분. 이거는 정식적인 수업 강의는 아니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것만큼은 꼭 외워두자, 즉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과정, 그리고 뭐랄까 염색체와 DNA 유전자와의 관계를 잘 모르겠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다음에 우리는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가계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보자 라고 하면서 4가지의 내용을 정리해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친구들이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려줄 수 있겠냐, 그러면 본인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겠다라는 너무 예쁜 친구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뭐랄까 그냥 보너스 트랙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들아 항상 어떠한 생물을 이루는 그 아이의 몸속, 즉 그 아이의 어떤 생체의 몸을 이루는 세포, 우린 체세포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체세포 속에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체세포 속에는 내가 항상 염색체, 즉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몇 개씩 존재한다 그랬어. 그렇지, 2개씩 존재한다 라고 했단 말이야. 즉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아이들이 2개씩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의 염색체 구성을 핵상으로 나타낼 때 EN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어. 여기서 핵상이라는 말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말하는 거야. 상대적인 수, 이거를 핵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즉 항상 우리 몸을 이루는 여기 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가 2개씩 존재하니까 EN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세포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을 이루는 체세포니까 당연히 EN으로 나타냈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EN을 갖는 그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그래서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지. 이때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그럼 염색체 수는 어떻게 셌었냐라고 한다면 염색체 수는 곧 뭐의 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염색체에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즉 동원체 수를 세는 것이, 즉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옳지. 그래서 우리가 그린 요 세포라고 본다면은 동원체 수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 세포의 지금 염색체 개수는 4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2에는 4라고 우리는 표시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원래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다가 세포가 세포 분열을 위해서 DNA가 복제가 되는, 즉 요렇게 그대로 원래에 있던 애가 그대로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를 이루게 된단 말이야. 즉 요럴 때에도 지금 이렇게 복제가 된 상태, 요 상태, 복제가 된 상태에도 핵상은 뭐야? 그렇지, EN이야. 왜 EN이라고 한다면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2개씩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EN이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ENA라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까지 한 저 상태의 EN도 염색체의 개수는 4개죠. 왜? 내가 아까 그랬지. 염색체의 수는 동원체 수 세는 거라고. 이렇게 복제가 됐어도 동원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괜찮겠어? 오케이. 요렇게 우리는 염색체의 수 그리고 동원체 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는 염색체 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의 세포가 갖고 있는 DNA의 상대량을 물어본단 말이야. DNA 상대량. 즉 얘가 유전물질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거의 수를 세면 되냐면 염색 분체의 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 수. 왜? 얘 요거 자체 하나가
이게 하나가 염색 분체잖아. 그치? 이 염색 분체 하나가 결국 염색체. 결국 이 염색체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걔가 DNA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DNA 상대량을 구할 때는 염색 분체의 수를 구해서 그 상대량을 구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본다면 아까 선생님이 검은색으로만 그렸던 즉 어떻게 표현하지? 아까 얘만 있었잖아요. 검은색 그린 것들만. 그치? 저 검은색 그린 것들만 있었을 때는 DNA 상대량이 염색 분체 수로 나타나면 몇이었겠어? 그렇지. 4였겠지. 염색 분체 하나, 둘, 셋, 넷. 괜찮겠어? 오케이. 그렇지만 선생님 지금 주황색까지 복제된 상태에서의 DNA 상대량을 물어본다면 얘는 8인 거 괜찮겠어? 8인 거? 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염색 분체가 8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대량은 8이겠지. 근데 요거는 문제마다 달라. 즉 염색 분체 지금 DNA 상대량이 지금 4, 8로 나타냈지만 이게 결국 1대2의 비율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4 자체를 1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4개 염색 분체가 4개 있는 상태를 2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염색 분체 4개 있는 상태를 2라고 나타냈으면 염색 분체 8개가 있는 상태는 우리는 4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한 거는 DNA 상대량을 구할 때는 염색 분체의 수의 비를 봐야 된다는 거.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염색체 수와 DNA 상대량에 대한 수를 한번 알아봤었다. 오케이.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개념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2개의 염색체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2개의 염색체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 했어? 그렇지.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다라고 했잖아. 즉 얘랑은 서로 상동 염색체인 거고 얘랑은 서로 상동 염색체인 거야. 그렇지. 근데 이러한 상동 염색체, 즉 왜 우리 몸을 이루는 세세포는 이렇게 크기와 모양 같은 애를 2개씩 갖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잘 배워봤어. 오케이. 그래서 즉 요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라는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기 때문에 요 상동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 정보는 100% 똑같을까? 아니지.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씩 받은 건데 그게 둘이 똑같을 리가 당연히 없겠지. 오케이? 그렇지만 얘를 한번 볼까? 얘 지금 얘는 하나의 염색체지. 하나의 염색체 수 동원체 수를 한 다음에 동원체 수가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의 염색체야. 근데 하나의 염색체지만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거 괜찮겠어? 오케이. 바로 이 2개의 염색 분체는 유전자 정보가 똑같을까 다를까? 그렇지. 유전 정보가 완전 100% 똑같겠지. 왜? 아까 말했잖아. 요 주황가닥인 애는 이 검은색 가닥이 그대로 복제돼서 생긴 애인 거잖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한 거야. 우리 복사기에 프린트 넣는 것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둘은 유전 정보가 똑같겠지. 괜찮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수분열 시에는 감수분열은 제1 감수분열과 제2 감수분열이 있다고 했었는데 바로 제1 감수분열 때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했었어. 즉 제1 감수분열 때 이렇게 복제가 된 상동 염색체들끼리 적합한 얘 누구야? 그렇지. 얘가 이가 염색체인데 요 이가 염색체가 중간에 배열이 되면서 얘를 이렇게 반절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각자 양극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 2개라고 하는 딸세포가 생긴다라고 했잖아. 즉 감수 제1분열 때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 감수 제1분열 결과 생긴
두 개의 딸세포,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 두 개, 요 감수 제1분열에 의해서 생긴 요 두 개의 딸세포에 존재하는 야랑 야의 유전 정보는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지. 왜? 원래부터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 관계에서 유전 정보가 다른 애들이 쪼개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는 다르겠지.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1번, 2번 끝난 거야. 이것만큼은 꼭 했던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옵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대충 이게 1, 2번을 하면서 염색체라는 게 뭔지, 염색 분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염색 분체가 가지는 DNA 상대량에 대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어쩔 때 EN이라고 하고 어떨 땐 N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잘 회상해봐. 이렇게 염색체에 대한 개념적인 걸 배운 다음에 분열로 넘어왔었어. 즉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분열. 그래서 그 분열의 종류에는 크게 체세포 분열이 있고 감수 분열이 있었어. 요 감수 분열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였어. 둘이 같은 말이라고 했어. 근데 요 차이점이 뭐였냐면 체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이루는 체세포. 몸체자예요. 몸체자. 내 몸을 이루는 세포. 나의 피부세포부터 신경세포까지 그냥 모든 걸 다 합쳐서 그 체세포가 분열하는 게 체세포 분열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분열 결과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드는데 이때의 딸세포는 원래 얘가 분열하기 전에 있던 그 모세포와 비교해 봤을 때 유전 정보가 똑같은 아이 둘이라고 그랬어. 즉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애 두 명 만드는 거야. 이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몸을 이루는 체세포는 항상 핵상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EN이라 그랬어. EN짜리가 체세포 분열하면 당연히 지랑 똑같은 애 만든다고 했으니까 얘도 EN으로 존재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로 넘어오면, 감수 분열은 내가 몇 번의 분열이 연속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 했어. 그치? 2번의 연속 분열을 하는 게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그 결과 얘는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4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딸세포는 그 원래의 모세포와 비교했을 때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 그렇지. 반절로 줄어내라고 했잖아. 염색체 수가 반절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라고 했잖아. 즉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세포가 분열을 해. 내가 연속된 2번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1번 했어. 여기 1번 했다. 그 다음에 그 생긴 애들이 또 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열 2번 했네. 오케이. 얘들아, 설마 선생님 분열 6번 분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 나는 지금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과정, 요 과정에서 2번 분열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번의 분열을 거쳐서 만들어진 요 딸세포들이 바로 얘네가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얘네가 생식세포 되는 거야. 정자를 표현해봤어. 즉 이렇게 만들어진 4개의 딸세포가 생식세포라고. 난자든 정자든. 오케이? 괜찮겠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따로 분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분열 안 해. 그리고 선생님 근데 얘가 생식세포 분열이라면서요. 아까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가 분열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내가 말했지. 몇 번 강조했지. 생식세포 분열은, 즉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 하는 분열이라 그랬잖아.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렇게 2n짜리 애가 분열을 맞춰서 n짜리의 핵상을 갖는 생식세포를 만든다라고 하면, 자, 감수 분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아예 그림으로 염색체를 그려서 해줄게. 본다면 그거야. 원래 이렇게 항상 말지, 쌍으로 존재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쳐봐. 그치? 염색체가 모양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가 쌍으로 존재했어.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왕 한 김에 유전자도 그려버려. 여기가 라지 A, 여기가 스몰 a인 요러한 대립 유전자 쌍을 가지는 염색체가 있다라고 쳐. 그러면 감수 1분열 들어갔으니까 얘 그대로 복제돼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복제되고 이렇게 복제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위에 존재하는 아이는 얘가 그대로 복제된 거니까 라지 A일 거고, 여기에 존재하는 거는 요 스몰 a가 복제된 거니까 스몰 a의 유전자를 가질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내가 감수 1분열 전기 때는 이렇게 상봉 염색체가 적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랬어. 그럼 얘는 둘로 쪼개지겠지? 둘로 쪼개지겠지? 요렇게. 괜찮겠어? 그러면 얘는 각자 여기로 가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타내볼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괜찮겠어? 그 결과? 그치? 그러면 얘들아, 요 상태 한번 봐봐. 요 상태. 지금 요 상태에는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가 몇 개씩 존재해? 그렇지, 하나씩 존재하지. 아까 얘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가 하나, 두 개씩 존재하는데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니까 얘의 핵상이 뭐야? 그렇지, n이겠지, n.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얘도 n이겠지? 그래서 즉 감수 1분열 때 염색체 수가 반절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그리고 유전자까지 표시해보면 하나는 라지 A만 가는 애들잖아. 라지 A였고 얘는 스몰 A였던 거잖아. 오케이? 이거 보여? 지금 감수 분열 진행하면서 요 라지 A랑 스몰 A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 쌍이 반절로 똑 쪼개져가지고 하나는 라지 A만, 하나는 스몰 A만 나눠 가진 거 보여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감수 2분열로 진행을 하면, 얘가 이제는 요렇게 갈라지는 거야. 얘도 요렇게 갈라지겠지. 딱 절반씩 갈라져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됐어. 얘가 나눠져가지고. 그러면 라지 A 괜찮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스몰 A짜리가 분리된 거는 요렇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여기가 스몰 A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감수 1분열과 감수 1분열 끝난 애랑 감수 2분열 끝난 애를 비교해보면 핵상은 n으로 똑같아. 왜? 얘도 하나씩 존재하잖아. 하나의 세포에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 같은 애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잖아. 얘도 하나씩 존재하는 거잖아. 다만 얘랑 얘를 비교해봤을 때 다른 건 뭐야? 다른 건 그렇지,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염색 분체의 개수가 다른 거 괜찮아? 그치? 즉 얘도 동원체 하나여서 염색체 하나야. 얘도 염색체 하나야. 그리고 얘도 하나씩 존재하니까 핵상이 n이야. 얘도 n이야. 그렇지만 하나의 세포 안에 존재하는 DNA의 상대량은 얘가 더 많은 거 괜찮겠어? 왜? 얘는 하나, 둘. 염색 분체가 하나, 둘. 근데 얘는 하나. 얘도 하나잖아. 오케이? 감수 분열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한꺼번에 해버릴게. 우리 네 번째 적었던 말 뭐였어? 감수 분열 시 대립 유전자 쌍은 둘로 나뉘어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라고 이거 정리했잖아. 그치? 요거 맞지? 왜냐면 원래 같은 경우에 지금 라지 A랑 스몰 A 갖고 있었잖아. 즉 얘가 원래는 지금 이렇게 두 개씩 있었지만 원래 요 상태였잖아. 그치? 그래서 라지 A, 스몰 A 갖고 있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처럼 이게 복제되고 갔던 거잖아. 그치? 어쨌든 원래 이전에 얘는 라지 A랑 스몰 A 갖고 있었던 거잖아. 대립 유전자를. 오케이? 근데 얘가 감수 분열 결과 절반의 생식세포는 라지 A를, 절반의 생식세포는 스몰 A, 즉 얘를 딱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가져가는 거 괜찮겠어? 오케이? 요거가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서 어떤 사람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이다 라고 딱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 아, 이 사람이 생식세포 만들면 하나는 라지 A만 갖고 있고 하나는 스몰 A만 갖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고. 당연하게. 왜 우리가 외웠잖아. 감수 분열 시 대립 유전자쌍은 둘로 나뉘어져서 생식세포 들어간다 라고. 반대로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라지 A라는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당연히 라지 A겠지. 근데 결국 라지 A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 A밖에 없는 거야. 괜찮겠어? 둘로 나뉘어져 들어가는 거 똑같아. 얘도 당연히 둘로 나뉘어져.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근데 만들어지는 거 똑같잖아. 왜? 얘가 원래 갖고 있는 거 똑같으니까. 괜찮겠어? 또 계속 나와. 마찬가지. 라지 D, 스몰 D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D 아니면 스몰 D인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요거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혹시 몰라서 선생님 대립 유전자쌍이 뭐예요? 라고 본다면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쌍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진짜 한 쌍꺼풀이라는 얘기만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그냥 그 말이 제일 입에 붙어버렸나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형질, 우리 형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눈 모양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 눈 모양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가 있고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였겠지.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의 형질이고 쌍꺼풀이 없는 게 열성의 형질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성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보통 대문자로 나타내. 그리고 이렇게 열성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소문자로 나타내. 오케이? 즉 바로 얘네. 현장감 있지? 바로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요 유전자 쌍을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왜? 대립된 형질을 결정하는 거잖아. 이 눈 모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쌍꺼풀이 없는 거, 아니 있는 거, 하나는 쌍꺼풀이 없는 거 이렇게. 오케이? 즉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 쌍을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대립 유전자는 항상 상동 염소체의 상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고. 즉 이렇게 상동 염소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라지 A, 그러니까 즉 눈 모양을 결정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고요. 물론 여기가 스몰 A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라지 A일 수도 있지. 어쨌든 요 눈 모양이라는 걸 결정하는 데는 그냥 A라는 영어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조개도 없는 게 우성이고 있는 게 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보조개에 관련한 유전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뭘 B라고 나타내 볼게.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대립 유전자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 즉 보조개라는 형질에 대해서 각자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니까. 그래서 뭐 요쯤이 보조개에 관련된 유전자라고 썼을 때 그러면 요거와 관한 대립 유전자도 요 비슷한 똑같은 위치에 존재한다고요. 괜찮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바로 이것만큼은 꼭 하면서 우리가 정리해봐야 할 내용이었어. 오케이? 앞으로 선생님이랑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보충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 풀면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 천천히 쉬운 문제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봐야 된다. 알았지?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습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전에 선생님이랑 배운 걸 아무것도 복습하지 않고 이것만 들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돼. 오케이? 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복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서포트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강의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책을 많이 보고 복습한 다음에 요 강의를 한번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선생님 댓글로 많이 달아주면은 선생님이 바로 답변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나한테 직접 와서 물어봐도 되고.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진짜 정식 수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